요즘 우와, 벌써 5개월째라고요? 고맙습니다. 음, 안녕하세요. 오늘은 듣다가 주무세츠 방송한 날입니다. 전 밤이에요. 잠깐만요. 책 한 권 배치. 책 한 권 배치라는 말이 짱 웃기네. 아니, 여러분들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제가 이 돈키호테를 샀는데, 전자책을 샀는데, 아니 스페인어로 돼 있는 거예요. 나 스페인어 전혀 모른단 말이야. 스페인어로 읽어주세요. 모시갱 돈키호테, 모시갱 돈키호테. 네, 모시갱. 네, 모릅니다. 단 한 글자에서 읽을 줄 모르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급하게 이제 구매해 왔어요. 이제 급하게 이제 새로운 돈키호테를 구매해가지고 어쩐지 500원이더라고. 돈키호테가 이게 좀 수상하다고 느꼈어야 됐는데. 네, 아무튼 지금 그래서 잠깐만요. 아이 참.
그래서 이제 돈키호테 다시 사가지고 내 원어 다시 보니까 이제 원어로 읽는 돈키호테였어. 잘 보고 사세요 여러분들은 책을. 네, 원어로 읽는 돈키호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사가지고 이제 돈키호테를 읽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제 머리랑 몸이랑 분리된 것 같다고요. 아, 그것은 제 컴퓨터의 문제입니다. 잠깐만요. 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혹시 뒷 머리카락 잠옷 뒤로 보내기 안 되나요? 하차! 뭔가 어색하더라. 나 바본가? 아, 뭐가 어색한가 했어. 죄송합니다. 저의 이 무지로 인한 이 약간의 빨간약스러운 피해를 나의 무지로 인한 여러분들의 빨간약스러운 피해를 용서해 주시길 바라며. 생일 때도 그랬다. 역시 나야. 언제나 바보 같다니까. 왠지 짱구 같지 않아요? 이런 에피소드? 왠지 이런 에피소드 짱구 같아. 이러면 이제 왠지 짱구 엄마랑 아빠가 칭찬 아니야! 약간 이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이세점 어때요? 이세점 어때요? 네. 자, 이제 여러분들하고 수면 시간 즐길 준비 완벽해졌나요? 오케이, 좋아요. 제가 좀 바보 같고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양해를 해주셔서 감사하고 언제나 더 발전하는 세츠 되겠습니다. 잘 때도 모자를 쓰고 자는 거야? 아무래도 지금만 쓰고 있는 거긴 해. 잘 때는 아무래도 모자를 벗죠. 좀 욕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잘 때는 모자도 없고 책도 없고 그리고 오직 머리만 오직 머리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머리예요. 세츠에 왕큰 침대에 있어요. 안 돼 쓸 수 있냐고요? 네. 아무튼 오늘 돈키호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대가 자아가 있어요. 아니요, 안대가 자아가 있는 것은 아니라 이것은 제가 눈을 깜빡이는 겁니다. 눈을 깜빡이면 그것에 맞춰서 움직이는 초 엘리트 안대라고 볼 수 있죠. 네, 다시 하고 자, 이제 오늘은 돈키호테를 읽는 날인데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책을 읽는 방송을 하고 있어요. 매일같이 책을 읽는 건 아니고요. 매일같이 책을 읽으면 아무래도 이제 모리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상당한 피로에 시달리면서 매일같이 꿀잠만 자겠죠. 저는 근데 이제 저와 수다를 떠는 것도 좋아하기 때문에 매일같이 꿀잠만 뭐야, 이거 내 목소리 왜 또 들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일주일에 단 하루만 제가 이제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매주 5일 방송을 하고 방송을 안 하는 날에는 스페이스에서 이제 소통을 무조건 해요. 꼭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돼 좀 삐뚤어진 것 같지 않음? 됐다. 네. 아직도 삐뚤어진 것 같아. 그냥 삐뚤게 살지 뭐. 아무튼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매일 찾으러 오는데 딱 일주일에 하루만 책을 위한 시간을 가져본 건 어떨까요? 책의 효능을 이제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그게 책 읽는 것보다 아무래도 더 잠이 잘 오겠죠. 그게 아무래도 책의 효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게 수면제, 그게 수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 안 하고 그냥 이제 책 재밌으니까 같이 읽고 이제 여러분들도 좀 흥미를 가져줬으면 하는 마음에 함께합니다. 근데 오늘 책은 진짜 재밌어요. 오늘은 고전 소설책 중에 재미로 이제 거의 재밌어서 성공한 소설 중 하나인 전 그렇게 생각하는 책입니다. 그럼과 동시에 그것도 재미만 있냐? 그것도 아니야. 이 책이 노벨 연구소 선정 가장 발음이 좀 안 좋아요. 이해해 주세요. 가장 위대한 책 1위를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정말 위대한 책인 돈키호테를 한번 읽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몰랐어. 네, 그래가지고 제가 책을 읽으면은 여러분들은 주무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 아마 처음 오신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제가 봤는데 이제 제 야라라라 부르고 이제 좀 들어오신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처음 왔는데 책 읽어. 뭐야? 이 방송이 완전 재미없잖아. 아무리 사설화 해도 맨날 책을 읽어. 이건 아닌 것 같아. 엄마 이러지 마시고 한 번만 봐주시고 일주일에 한 번만 읽어요. 한 번만. 그리고 책 그렇게 나쁘지 책 읽으면 좋죠, 여러분들. 네. 책 읽으면 좋은 거죠. 네, 그러니까 저희 노여움을 푸시고 오늘 주무실 때 한번 책과 함께 자보는 건 어떨까 제안을 해봅니다. 우와, 뭐야 이거 고맙습니다. 즐거웠습니다. 구독과 성원 10개 야호!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보리가 행복의 한 페이지로 썩 고맙습니다. 많은 모리가 납치되었습니다. 새로운 모리들 제 방송에 정착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귀한 거 아닌가? 일주일에 단 한 번만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방송입니다. 근데 돈키호테는 좀 애가 좀 이상해가지고 잠이 안 올 수 있긴 한데 그래도 슬슬 출발해 볼까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너무 책만 읽으면 재미없을 것 같아서 채팅도 보고 중간중간 소통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주무시면서 들으면 좋은데 너무 심심하진 않았으면 해요. 그리고 언제나 방송 봐줘서 고마워. 자, 이제 시작합니다. 옛날 에스파냐의 라만차 지방에 창과 낡아빠진 방패, 야인 말, 그리고 날렵한 사냥개 등을 가진 시골 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는 40살이었고 비쩍 마르고 홀쭉했습니다. 그 시골 귀족은 언제부터인가 기사소설에 빠져 살았는데 나중에는 밥 먹을 것도 잊을 정도였습니다. 좋아하던 사냥은 물론 재산을 관리하는 것도 귀찮아 하더니 마침내 넓은 논밭을 팔고 그 돈으로 몽땅 기사소설책을 사서 집안 가득 들여놓았습니다. 또 책을 읽는데 너무나 열중하여 밤을 꼬박 새워 열심히 책만 읽더니 머릿속이 온통 책에서 읽은 마법 같은 이야기들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마침내 그는 조국을 위해 몸바쳐 일하는 편력 기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편력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약간 방랑자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무게를 들고 말에 올라 세상 곳곳을 돌아다니며 지금까지 읽었던 소설 속 방랑자 기사의 모험을 직접 행동에 옮겨 자신의 이름을 길이 남겨야 한다고 마음먹었던 것입니다. 귀족은 편력 기사가 될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증저부가 쓰던 낡은 무기들을 꺼내 녹과 곰팡이를 없애고 깨끗이 손질했습니다. 그런데 투구는 있었지만 얼굴 가리개가 떨어져 나가고 없었습니다. 그는 솜씨를 발휘해 판지로 얼굴 가리개를 만들어 끼워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주 비리비리 마른 말에게 로시난테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자신의 이름을 돈키호테 대 라만차라고 지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가문과 고향 마을의 이름을 널리 알리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런 이름을 갖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돈키호테는 아주 과몰입이 심한 아저씨인 거예요. 아저씨가 이제 원래 농장일하고 있었는데 소설을 읽다가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집안 다 팔고 농장 다 팔고 이제부터 나는 돈키호테다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거의 당나귀라고 하기도 좀 그런 엄청 마른 말에게 넌 이제 로신한테다 그리고 나는 돈키호테다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웹소설에 너무 빠져 살아가지고 여러분들 이름 약간 영어식으로 개명한다고 생각하시면 약간 가깝습니다. 그땐 게임이 아니라 소설이었던 거네요. 맞아요. 전 게임에 과몰입하지만 저 때는 소설에 과몰입. 새로운 분들 다들 어서 오세요. 저거 찰떡이다. 김모리 안드레아드 3세. 저런 느낌이야. 저런 느낌. 오자마자 돈키호테상 이러시네. 아, 제가 돈키호테가 아니라요. 네, 지금까지 이제 스토리입니다. 에스파냐에 살던 이제 40대 아저씨가 기사 소설이 너무 재밌어서 마른 말을 타고 널 로신한테다 그리고 난 돈키호테지 이러면서 이제 기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막 어디 쓸 거 없나 해가지고 이제 아무거나 이제 주워가지고 투구만 대고 그리고 이제 이 소설의 배경이 1600년대예요. 1600년대라 실제로 꽤 많이 옛날이죠. 새로운 친구들 다들 어서오세요. 지금 돈키호테 읽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제 과거에 막 그런 게 있었을 거야. 방패 같은 게 있었을 거야. 그래서 방패를 들고 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돈키호테에게 문제가 하나 생겨요. 그런데 단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친구들 어서와. 반가워요. 바로 사랑하는 여인을 찾아내는 일이었습니다. 기사 소설에는 편력 기사가 사랑하는 여인이 꼭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사 소설에 히로인 빠질 수 없겠죠? 그래서 그는 마을 가까이에 사는 알돈사 로렌소라는 농부를 생각해냈습니다. 돈키호테는 그녀를 마음속 연인으로 삼기로 하고 그녀의 이름도 새로 지었습니다. 다들 어서와요. 반갑습니다. 자신의 이름과 어울리고 공주나 귀부인에게 잘 맞을 만한 둘레시아 델 토보소가 그녀의 새 이름이 되었습니다. 돈키호테가 이제 출발해야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보통 이제 기사도 소설에는 구하는 공주님이 있잖아요.
당장 마리오도 피치 공주를 구하는데 근데 기사가 지금 이름 아니 이제 공주님 안 구하고 괜찮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옆에 사는 이제 농부 여인을 네, 농부 여인을 자신의 공주님으로 삼고 출발하는 겁니다. 목표를 가지고 제대로 과몰입했죠. 그쵸, 낭만 굉장하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출발합니다. 이렇게 모든 준비를 갖추고 나자 자신이 바로잡아야 할 옳지 못한 일과 고쳐야 할 문제가 있는 세상으로 하루라도 빨리 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무더운 7월의 어느 날, 요즘 진짜 더운데 동도 트기 전에 로신한테 올라타고 자신의 늙은 말 로신한테였죠. 조잡한 투구를 쓰고 방패를 들고 창을 거머쥔 채 마당 뒷문을 지나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돈키호테는 자신이 그동안 지었던 게래 그동안 자신이 바라왔던 것이 이렇게나 쉽게 이루어졌다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돈키호테는 들판에 들어서자마자 자신이 정식 기사가 아니란 걸 떠올렸습니다. 기사도 법에 따르면 정식 기사가 아니면 어떤 기사와도 무기를 가지고 맞설 수 없고 맞서서도 안 됐습니다. 돈키호테는 책에서 읽은 대로 다른 기사들을 흉내내어 처음 만나는 기사에게 기사 임명식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맞아요, 비정규직이었던 거죠. 기사는 이 직위라는 건 있죠. 혼자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신을 인정해줄 사람을 찾는 겁니다. 되게 웃겨. 이제 나는 이제 모모세세츠가 아니라 돈키호테다 이러고 여러분들한테 김모리 너는 이제부터 공주님이다. 갑자기 이제 가만히 자고 있던 김모리 공주님. 그리고 네 이름 플로렌스 대 엘리노 막 이런 느낌으로 로판식 이름 지어주고 네 이제 김모리는 이제부터 플로리스 대 엘리모입니다. 네, 그런 느낌으로 아무튼 막 방금 말한 거예요. 네, 의미는 없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주님을 구하러 가는 나는 기사가 될 것이다 이런 겁니다. 무리 입장에선 당황스럽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래서 돈키호테는 자신을 인정해줄 기사를 만나기 위해 걷고 또 걷고 거의 하루 종일을 걸었는데도 이야기할 만한 일이 일어나지 않자 돈키호테는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용맹을 시험해 볼 만한 상대를 당장이라도 만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해질 무렵이 되자 로신한테도 돈키호테도 피곤해 지치고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심한 배고픔을 달래고 필요한 것을 얻을 만한 성이나 양측에 오두막이라도 발견할 수 있을까 싶어 여기저기 둘러보다가 마침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주막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돈키호테는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성에 도달했다! 이 부분 제가 책 퀴즈에서 냈었죠. 돈키호테에게는 그 주막이 성으로 보였습니다. 은빛 찬란한 뾰족한 탑들과
성 둘레에 도랑처럼 판 못이 있는 개폐교 등 그림 속에 보한 것과 비슷한 성이었습니다. 그는 성으로 보이는 주막에 다다르자 로신한테 고삐를 당겨 세웠습니다. 성벽 사이로 난쟁이가 나타나 기사의 도착을 알리는 나팔을 불어주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때 보리배기가 끝난 밭에서 새끼 돼지를 몰고 가던 돼지치기가 뿔피리를 불었습니다. 돈키호테에게는 그 소리가 기다리던 난쟁이의 신호로 들려 아주 만족스럽게 주막으로 다가섰습니다. 주막집 주인은 어울리지 않는 무장을 하고 나타난 돈키호테를 보고 웃음이 터져나오려고 했지만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기사님, 혹시 주무실 곳을 찾는 게 아닌가 싶군요. 우리는 침대를 뺀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답니다. 안 그래도 주막은 성으로, 주막집 주인은 성주로 보이던 차에 성주가 겸손하게 말하자 돈키호테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성주님, 저는 전투가 휴식이며 부귀가 곧 장신구이니 그런 건 아무래도 좋습니다. 성주님이라고 불린 주막집 주인은 약삭빠르게 대답했습니다. 기사님을 뵈니 딱딱한 바위를 침대 삼아 주무시며 밤샘을 밥 먹듯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일단 말에서 내려 누추한 곳이지만 편안히 쉬어가시길 바랍니다. 주모도 극한 직업이군요. 여러분들이 이제 편의점 알바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정확히 이제 이 이미지를 제 찾다가 찾았어요. 네. 제가 이분에 대해서 이제 정확히 모릅니다. 그냥 이제 복장만 말씀드린 거예요. 네, 복장만 말씀드리는 거지. 전 이제 이분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는 모릅니다. 네, 정확히 복장만 약간 이런 느낌. 아 깜짝아. 여러분들이 이제 지하철에서 뭐 기장이나 뭐 그런 알바를 하고 있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런 분이 오셨어. 예, 갑자기 이런 느낌, 이런 분이 와가지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에? 이런 느낌이에요, 정확히. 네, 돈키호테가 지금 이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막 주인이 되게 예의 있게 말한 거죠. 예의 있게 이제 기사님, 그런데 그 지금 곧 누군가가 찾으러 가실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제 나오셔야 합니다. 약간 이러면서 예의 있게 말씀드린 그 정도의 느낌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기는 힘들죠.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기는 힘들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약간 웃음을 참기 힘든 그런 상태입니다. 뭐 뭔가 비하의 의도가 있다는 거나 그렇진 않아요. 네, 그냥 그렇다. 네. 그냥 이제 약간 예시 이미지를 찾다가 찾았어요. 주인은 양념도 잘 배지 않고 제대로 익지도 않은 북어 한 토막과 돈키호테가 입고 있는 옷만큼이나 거무죽죽한 빵 한 조각을 대왔습니다. 돈키호테는 무장한 채 식사를 하겠다고 우겼습니다. 그러자니 투구를 쓴 채 앞가리개만 들어올려야 해서 누군가는 음식을 떠먹여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한 아가씨가 시중을 들고 주막집 주인은 갈대 줄기를 끊어와 포도주를 빨아먹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진상도 이런 진상이 없죠. 돈키호테는 저녁 식사를 서둘러 끝내고는 주인을 불렀습니다. 성주님, 부디 저를 정식 기사로 임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오늘 밤 이 성안에 있는 예배당에서 불침번을 서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힘없는 사람들을 위한 모험을 찾아 세상 곳곳을 두루 돌아다닐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기사도에 따른 책임이며 이런 공을 세우고자 하는 바람을 가진 저 같은 떠돌이 기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와가지고 오호, 이곳에는 먹을 것이 참 많구나. 우리 국가와 교류를 하지 않겠는가? 저 편의점 알바인데요. 그래 이곳에 네가 주인이구나. 그래 이 식량 창고에 네가 주인이구나. 우리 국가와 무역을 하지 않겠는가? 지금 딱 이런 느낌이에요. 현실로 치면 진짜 이거랑 동일합니다. 네. 제정신이 아니야 돈키호테. 이제 지금은 이제 약간 퇴색됐지만 이 책이 1600년대 책이거든요. 이 책이 1600년대 책이니까 지금으로 보면은 그냥 진상 진상 일대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 당시엔 더 공감이 많이 됐겠죠, 사람들에게. 주막집 주인은 처음에는 당황하고 얼떨떨했지만 곧 돈키호테의 비위를 맞춰주기로 했습니다. 그대가 청한 일은 기사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이오. 그런데 지금 이 성은 고쳐짓기 위해서 허물어버렸기 때문에 그 불침번을 설 예배당은 없어. 하지만 필요하다면 어디서든지 불침번을 설 수는 있으니 오늘 밤 이 성 앞마당에서 불침번을 쏘도록 하시오. 주막집 주인은 이야기 끝에 돈을 좀 가지고 있느냐고 돈키호테에게 물었습니다. 돈키호테는 자기가 읽은 책에는 그 어떤 떠돌이 기사도 돈을 갖고 다니지 않았으므로 자신은 동전 한 입도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진상인데 돈도 안 가져왔어. 이런 슬슬 이제 먹을 때 이제 모자 짱 큰 거 써가지고 고개 먹으려고 고개 숙이면 모자 떨어지고 모자 다시 주워서 쓰고 음식 먹으려면은 또 모자 떨어지고 모자 다시 주워서 쓰고 이래가지고 이제 남이 먹여주고 빨대 없는 집에서 빨대 만들어까지 줬는데 돈이 없어. 이거 쉽지 않습니다. 주막집 주인은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책에 쓰여지지 않는 거라고. 사실 모든 편력 기사들은 그들에게 일어날 일에 대비하여 자루 속에 돈을 잔뜩 넣고 다녔어. 그뿐인 줄 아시오? 소금 몇 벌과 상처를 치료할 연고가 가득 든 상자도 가지고 다녔다오. 예전에는 기사들이 종자들을 시켜 돈과 치료에 쓰기 위한 실과 연고 같은 물건을 가지고 다니게 했지요. 그러니 돈과 치료 상자 같은 것들을 잊지 말고 챙겨 다니도록 하시오. 제발 내 충고를 잊지 마시오. 그러니 이제 이 주막집 주인 너무 착하지 않나요? 이런 진상한테 이제 야 당장 나가 하면서 이제 막 바가지 던지고 막 이러지 않고 여러분들 편의점에 온 진상한테 아이고 백장님 이런 누추한 편의점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 편의점이 무역을 하기 위해선 이러고 있다가 네 이런 식으로 받아주는 이 주막 주인이 너무 불쌍합니다. 재밌긴 하죠. 평생 술안주야. 진짜 평생 썰거리. 나한테 왜 이런 재밌는 일이 안 생길까? 수진의 평생 썰거리. 돈키호테는 성주님의 충고대로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주막집 옆에 딸린 마당에서 불침번을 서기로 결정했습니다. 돈키호테는 갑옷을 우물 옆에 있는 두레박 위에 얹어놓은 뒤 창을 들고 점잖게 두레박 앞을 어슬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너무 시끄러워서 태그를 ASMR에서 다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토크로. 돈키호테는 되게 재밌어가지고 변신 같은 건 이렇게 해설하기 어렵거든요. 이렇게 막 신나서 우다다다 하고 싶었어. 그래서 이번에 이 책 가져왔습니다. 돈키호테는 갑옷을 우물 옆에 있는 두레박 위에 얹어놓은 뒤 창을 들고 점잖게 두레박 앞을 어슬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주막집에 머물던 마부가 노새에게 먹일 물을 길어 올리기 위해 두레박 위에 놓인 돈키호테의 갑옷을 치우려고 했습니다. 돈키호테는 그 모습을 보고 호통을 쳤습니다. 무엄하도다! 내 놈이 누구기에 감히 이 편력 기사의 갑옷을 만지려 하는가? 건드리지 마라! 안 그러면 그 대가로 목숨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마부는 그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갑옷을 멀리 던져버렸습니다. 돈키호테는 들고 있던 방패를 팽개치고 두 손으로 창을 높이 쳐들었다가 마부의 머리를 힘껏 내려쳤습니다. 마부는 땅바닥으로 꼬꾸라치고 말았습니다. 돈키호테는 갑옷을 주워 제자리에 갖다 놓더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갑옷 주위를 어슬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제 정신 아니세요. 이제 할 말도 없어. 이제 말할 수도 없어. 편의점 앞에서 이제 지키고 있다가 편의점에서 이제 그대 이름 무엇인가? 이 편의점을 들어오려면 제대로 된 공장만 이 편의점을 들어줄 수 있다 해가지고 이제 이 사람 뭐야 하고 이제 편의점 들어갔다가 한 대 맞았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아니 진짜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지하철 빌런 본 것 같아요. 지하철 빌런이랑 사실 굉장히 유사하죠. 지하철 빌런 분들이 사실 제가 봤을 때 돈키호테를 읽었어요. 아니면 읽어야 돼. 지하철 빌런 분들이야 사실. 무엄하다. 이 역은 제대로 된 자격이 있는 사람만 탈 수 있다. 무엄하다. 이러면서 이제 톨게이트에서 이제 이제 그 카드 찍는 곳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뭐야 이 사람 하고 가니까 때려. 지금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거랑 다를 게 없어. 사실 더 심해. 이 사람은 창으로 때려. 더 심해. 물론 돈키호테 창이 자기 증조부가 쓰시던 거라 한 200년 돼가지고 절대 죽지 않아요. 돈키호테가 창으로 때린다고 죽지 않아. 다 묻어져가지고 사실 몽둥이에요. 아니 창으로 때리면 죽는 거 아니에요? 창으로 찔리면 죽잖아요. 200년 된 창이에요. 그냥 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다음으로 얼마 뒤 또 다른 마부가 나귀에게 물을 먹일 생각으로 두레박 위에 놓인 갑옷을 치우려고 했습니다. 오늘은 방채를 바꿔야겠어요. 원래는 듣다가 주무실 텐데 오늘은 시끄럽고 재밌게 읽는 돈키호테를 하겠습니다. 얼마 뒤 또 다른 마부가 나귀에게 물을 먹일 생각으로 두레박 위에 놓인 갑옷을 치우려고 했습니다. 돈키호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시 방패를 내던지고 창을 들어올려 그 마부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결국 이 소란의 주인을 비롯해 주막집에 묵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당으로 쫓아나왔습니다. 다친 마부들의 동료는
그 모습을 보고 돈키호테에게 돌세례를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돈키호테는 온 힘을 다해 돌을 막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하철에서 길막하다가 걔 친구가 야야 뭐야 아니 미치셨어요 할아버지 하면서 이제 다들 화내는 거예요. 그니까 이제 그 지하철 진상이 이런 무엄한 놈 감히 바라봐라. 도서관에 복숭아 공주 레이디 로모 야. 츠츠츠츠 3세께서 내려주신 갑옷을 만지다니. 야 내가 왜 레이디 공주야? 내가 왜 레이디 복숭아 공주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근데 그런 느낌이긴 해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귀엽다고 모리 인형 만지고 귀엽다 이러고 갔는데 이제 무엄하도다 감히 모리를 만지다니 하면서 이제 제가 책으로 여러분들 머리 깡 그래가지고 모리들 모여가지고 뭐 하시는 거예요 세츠님 하면서 다 같이 달려온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뭐 하는 거예요 했는데 이제 온 힘을 다해 방패로 돌을 막고 있어. 더 제정신 아니야. 할아버지 뭐 하세요? 지하철에서 왜 길을 막으세요? 이랬는데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악역은 익숙하니까 이 정도의 미움받는 것쯤은 예상하고 있었. 약간 이런 진짜 제정신 아니. 악역은 익숙하다. 누군가는 이해를 해야 한다. 막 이러면서 이제 헛소리하고 있는 그런 걸 보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죠. 지하철에서 길 막고 사람 때려놓고 이제 되게 숭고한 척 나에게 내려준 시련을 견디는 척 하고 있습니다. 주막집 주인은 이 불행한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이 단어 자체가 너무 웃겨. 이 불행한 일이래. 이 불행한 일이 더 커지기 전에 기사 임명식을 얼른 해치워버리기로 마음먹고 마부들과 돈키호테에게 소리쳤습니다. 제발 그만들 하세요. 곧 기사 임명식이 있을 테니 모두 조용히 하란 말이오. 주막집 주인은 돈키호테에게 다가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한 사람들이 저지른 무례한 짓을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주막집 주인은 서둘러 장부와 양초를 준비해오더니 돈키호테에게 꿇어앉으라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 경건한 기도를 드리듯이 장부를 읽어나가다가 중간쯤에 손을 들어 돈키호테의 목을 세게 후려치기도 하고 돈키호테의 어깨를 칼등으로 내리치기도 했습니다. 이 의식은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급하게 끝났습니다. 돈키호테는 당장이라도 모험을 찾아 떠나고 싶어 로신한테 안장을 얹고 올라탔습니다. 주막집 주인은 숙박료를 달라는 말을 꺼내보지도 못하고 잘 가라며 돈키호테를 떠나보냈습니다. 제정신 사람 아닌 제정신 아닌 사람 맞춰주려고 주막집 주인이 진짜 대단합니다. 근데 여기에 돈키호테한테 주막집 주인 막 화내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당장 나가세요! 이랬으면 이제 돈키호테가 이제 이 기사를 알아보지 못하다니 이런 성은 침략을 당해야 한다 막 이러면서 더 싸웠을 수 있어. 주막집 주인 똑똑해, 현명해. 돈키호테라면 가능해. 그래서 이제 잘 대처한 거죠. 기사 임명식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다신 보지 말자 하고 보냈네요. 재밌어. 자, 이제 더 읽어볼까요? 돈키호테가
정식 기사가 되어 주막집을 나선 것은 먼 동이틀 무렵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만족해하며 늠름하게 길을 나섰던지 말의 안장을 여민 끈이 끊어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옷과 돈 등 반드시 지녀야 할 것을 준비하려던 주막집 주인의 충고를 떠올리고는 일단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또 종자를 구하기로 마음먹으며 고향 마을 쪽으로 말벌이를 돌렸습니다. 종자는 부하 같은 거예요. 약간 기사의 수발을 들어주는, 기사를 도와주는 조력자,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오른쪽 숲에서 누군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당장 소리가 나는 곳으로 로신한테를 몰았습니다. 이렇게 빨리 기사의 임무를 다해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느님께 이 영광을 돌리리라. 이 소리는 나의 보호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목소리가 틀림없어. 숲속으로 몇 걸음 들어가자 떡갈나무에 15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리를 지른 것도 그 소년이었는데 덩치 큰 농부가 허리띠로 소년을 심하게 매질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돈키호테가 화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이 무례한 기사여! 자신을 지킬 힘도 없는 아이와 싸움을 벌이다니! 당신의 행동이 얼마나 비겁한지 깨닫게 해주겠소. 지금 당장 말에 올라타 창을 드시오. 농부는 갑작스레 모든 무기를 갖추고 갑옷에 투구를 쓰고 말을 타고 창을 휘두르는 돈키호테를 보고 아, 이젠 죽었구나 싶어 굽실거렸습니다. 여러분들 저 이거는 근데 제 썰이 하나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제가 편의점 가는데 누가 말 타고 가는 거야. 제가 옛날에요. 제가 한 3년쯤 전에 편의점 가고 있는데 누가 말을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진짜 말을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보통 말이 아니에요. 진짜 차만해. 엄청 커요. 내가 점프해서 타지도 못할 것 같아요. 엄청 큰 말을 타고 다니는 거예요. 이거 사진 있어요. 기회 되면 보여드릴게요. 제가 3, 4년 전쯤에 찍었는데 제가 너무 당황스러웠어. 네, 말을 타고 다니는 사람이 근데 이제 여러분들 보세요. 말을 타고 무기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갑자기 와가지고 아 당신의 행동은 기사도에 맞지 않소 이런다고 생각해보세요. 미친 사람이다. 싸패다 싶긴 하겠지만 여기에 내가 감히 거절하면 죽는다. 여기에 내가 감히 거절하면 죽는다.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들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말을 보고 처음 든 생각이 와, 아니 말을 타고 다녀. 와, 에? 심지어 엄청 크고 아니 어떻게 한 건지 모르겠는데 관리가 너무 잘 돼 있는 말이었어요. 말이 털이 엄청 고와. 멀리서 보는데 진짜 예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든 생각이 절대 가까이 가지 말아야겠다. 아니 여러분들도 이제 길 가다가 말을 타는 사람을 마주쳤다고 생각해보세요. 진짜 절대로 가까이 가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 무조건 듭니다. 저는 그랬어요. 아니 무서워 진짜로. 코스프레 아닐까요? 근데 약간 할아버지셨어요. 네. 돈키호테인가? 아니 현직 돈키호테신가? 갑옷은 안 입으셨거든요. 아니 근데 그 갑옷은 안 입으셨는데 현직 돈키호테이실 수 있어. 그래가지고 일단 농부가 이제 보면 너무 무섭겠죠. 갑자기 길 가다가 갑옷 입고
말 타고 다니는 사람이 와가지고 싸우자 하니까. 네. 그래서 농부가 말합니다. 아이고 기사님, 이 녀석은 이 근처에서 노아 기르는 제 양떼를 돌보는 하인입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어찌나 지치지 못한지 날마다 양이 한 마리씩 없어지지 뭡니까? 그래서 벌을 주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자 소년이 소리쳤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제가 그동안 밀린 품삯을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때린 것이랍니다. 돈키호테가 농부에게 말했습니다. 하느님과 내 앞에서 감히 거짓말을 짓거리다니, 이 못된 촌놈아! 내가 이 창으로 널 꿰뚫어 놓고야 말겠다. 잔말 말고 당장 소년을 풀어주고 밀린 품삯을 주거라. 농부는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 없이 소년을 풀어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돈이 없다고 하며 소년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 품삯을 주겠노라 라고 했습니다. 소년이 펄펄 뛰면서 반대했습니다. 이 사람하고 가라고요? 맙소사, 그건 안 돼요. 기사님이 떠나고 가면은 이 사람이 제 살가죽을 벗겨버릴 거예요. 그러나 돈키호테는 말했습니다. 그렇게는 하지 않을 거다. 내가 명령을 내린 것만으로도 이자는 내 말을 들을 것이다. 농부가 끼어들었습니다. 물론이죠. 아까도 맹세했지만 한 푼도 빼지 않고 품삯을 주겠다고 맹세하마. 그뿐이냐? 덤까지 주마. 돈키호테가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덤까지 주겠다니 고맙소. 당신이 맹세한 걸 꼭 지키도록 하시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나 역시 맹세하건대 제 아무리 도마뱀처럼 숨어버린다 해도 반드시 찾아내 혼을 내줄 것이오. 당시 약속을 꼭 지키라는 뜻에서 내가 누군지 밝히자면 나는 불의와 부정을 뿌리 뽑는 용감한 돈키호테 대 라만차요. 미치겠다. 자, 돈키호테 대사 칠 때마다 일부러 좀 더 과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돈키호테는 실제로 심하게 과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쵸. 지금 목에 힘을 많이 주고 하고 있죠. 네. 돈키호테라면은 이제 정말 기사도스럽게 덤까지 주겠다니 고맙소. 약간 이 정도의 그 점잖은 기사도 톤을 말하지 않을 거예요. 분명 할아버지가 억지로 기사를 짜내는 덤까지 주겠다니 고맙소. 약간 이 톤으로 말할 거야. 분명 돈키호테라면. 돈키호테는 어색하고 과장돼야 돼. 네, 돈키호테가 20대였다면 이러지 않았겠죠. 자, 아무튼 하지만 40대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돈키호테 이야기가 돈키호테의 일생이 담겨있기 때문에 좀 더 길어요. 40대만 이때만 이러지도 않으십니다. 그래서 좀 더 보시면은 더 재밌을 거예요. 그리고 돈키호테는 순식간에 두 사람 곁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돈키호테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자 농부는 소년의 팔을 잡아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매질하던 떡갈나무에 다시 친친동년을 마구 때렸습니다. 이놈아! 어디 한번 불의를 뿌리 뽑는다는 그 양반을 불러보거라. 이제는 그자도 더 이상 어쩌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그러나 역시 아무것도 모르는 용맹스러운 돈키호테는 자신이 기사도 실천에 훌륭한 첫 발을 내디뎠다는 생각에 매우 만족스러워하면서 다시 고향 마을로 향했습니다. 사태가 더 악화됐어. 사태가 더 나빠졌어. 이게 이제 둘 다 이제 끔찍하죠. 이제 농부도 이제 나쁜 놈이죠. 농부도 나쁜 놈이지만 어리에 때린 게 진짜 나쁜 놈이지만 농부도 갑자기
말 타고 창 들고 다니는데 이상하게 말하는 미친노인 만나가지고 크게 당했었고, 소년도 아이고 드디어 나를 구해주는구나. 아싸! 기사님 저를 구해주세요. 이 나쁜 이순 나쁜 농부랑 이제 멀어지게 해주세요. 그건 싫어. 그래가지고 이제 농부도 야 순 나쁘다고? 야 뭐라 했냐 니 아까? 다시 해봐. 상황이 2배 나빠졌어. 상황이 2배 나빠졌어. 역시 돈키호테. 그러고 기사도 정신을 해냈다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마일쯤 걸어갔을까? 돈키호테는 무리를 이룬 나그네들을 보았습니다. 돈키호테는 그들을 보자마자 자세를 바로잡고 창을 단단히 쥔 뒤 방패를 가슴 앞에 받쳐대고 길 한가운데로 나서서 그들이 다다를 길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비단을 사러 가는 장사꾼들이었지만 돈키호테는 그들을 자신과 같은 떠돌이 기사라고 생각했습니다. 물 한 잔 마셨습니다. 돈키호테는 목소리를 높여 아주 거만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거기! 모두 멈춰라! 이 세상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이 아름대한 둘레시아 델 토보소보다 더 아름다운 여인은 없다고 당장 맹세하라. 새로운 친구들 다들 어서오세요. 장사꾼들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들 가운데 조금 장난기가 있어 보이는 한 장사꾼이 나섰습니다. 아이고 기사님, 저희들은 기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훌륭한 여인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분이 정말 기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름답다면 명령하신 대로 기꺼이 맹세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그녀를 보여준다면 그렇게 분명한 사실을 맹세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그녀를 보지 않고도 이 명예를 믿고 받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너희들이 맹세하지 않는다면 나와 결투를 벌여야 할 것이다. 기사도에 따라 한 사람씩 덤벼도 좋다. 하지만 너희 같은 사람들이 흔히 아는 대로 나에게 한꺼번에 덤벼도 좋다. 아이고 기사님, 콩알만큼 작은 것일지라도 그 부인의 초상화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초상화 속 여인이 한쪽 눈이 꾸이고 다른 쪽 눈에서는 피구름이 흘러내린다 해도 기사님이 원하시는 대로 맹세하겠습니다. 장사꾼의 놀리는 말투에 돈키호테는 잔뜩 화가 치밀어 창을 겨누고 달려들었습니다. 이 천박한 악당아! 내가 사랑하는 여인의 아름다움에 대해 그토록 불경스럽게 말하다니! 그 대가를 치를 것이다! 그러나 그 말을 마치자마자 로신한테가 지쳐 쓰러지는 바람에 돈키호테는 말에서 떨어져 한참을 굴렀습니다. 돈키호테는 일어나 보려고 했으나 낡은 창과 방패, 투구, 게다가 낡은 갑옷의 무게까지 더해서 도무지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장사꾼들 가운데 노쇠무리꾼 하나가 창을 집어들더니 돈키호테를 마구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돈키호테는 갑옷을 입었는데도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장사꾼들이 심한 것 같아 이제 그만하라고 했지만 그 노쇠무리꾼은 자신이 힘들 때까지 돈키호테를 때렸습니다. 돈키호테는 상인들이 떠나가고 난 뒤에도 한동안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소 하던 대로 책에서 읽은 대목을 떠올리고 자신이 책 속의 떠돌이 기사들처럼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혼자 울부짖었습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행복의 한 페이지로 쏙
우리 머리 어서 와요. 우리 벌써 4개월째입니다. 그런데 마침 고향 마을의 농부가 밀을 싣고 풍차 방앗간으로 가다가 그를 보았습니다. 장사꾼들도 이제 때린 거는 이제 잘못이 있지만 이제 여러분들 길 가다가 갑자기 어떤 분이 와가지고 멈춰라! 여기 있는 사진을 보아라! 도 아니야. 도 안 돼. 멈춰라! 너 플로렌스 드 엘리머 공주님을 향해 경배하라! 네? 네, 그게 누군데요? 경배하라! 아, 이게 누구냐고요? 이 자식이 감히 날 모욕해! 이 자식 각오해라! 덤벼라! 칭칭칭칭 아! 하면서 이제 갑자기 지 혼자 자빠져. 이게 보통 녀석이 아니야. 이게 뭔 상황인지 이해가 하나도 안 되죠. 하지만 그것이 사실이야. 하지만 그것이 돈키호테야. 그것이 돈키호테야. 이해가 안 되면 정상입니다. 그게 돈키호테니까. 그런데 마침 고향 마을의 농부가 밀을 싣고 풍차 방앗간으로 가다가 그를 보았습니다. 아이고 딸이, 대체 누가 어르신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까? 농부는 돈키호테를 자신의 당나귀에 앉히고 부러진 창 조각도 빼놓지 않고 로신한테에게 동여맨 후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돈키호테의 집에는 마을 신부와 이발사가 와 있었는데 가정부가 그들에게 소리 높여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인 나리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살째 나리도 그 말라빠진 마을도 방패도 창도 갑옷도 보이질 않아요. 생각해보니 주인님이 곁에 두고 그토록 자주 읽던 이 빵할 놈의 기사도책들이 그분의 정신을 빼놓은 게 분명해요. 라만차를 통틀어 가장 현명했던 분을 이렇게 만들어놓다니. 그따위 책들은 모두 사촌이래. 왜 사촌이야? 사탄에게 주어버려야 해요. 사촌한테 주는 거 아니죠. 사탄한테 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 사촌 동생이 그저께 뵈가지고 제 말실수를 했습니다. 조카 딸도 거들었습니다. 삼촌은 걸핏하면 꼬박 이틀 밤낮을 새워 쓸모없는 저 재앙의 책들을 읽어댔어요. 결국은 책을 집어던지고 칼을 들어 벽을 향해 내지르기도 하고, 그러다가 지치면 자기가 혼자 칼 휘두르다가 그런 거면서 나는 단만큼이나 큰 거인을 넷이나 죽였다. 이러지 뭐예요? 게다가 땀이 흐르는 걸 가지고 전투에서 입은 이 영광의 상처, 이 영광의 피 이랬어요. 하여튼 모두 다 제 잘못이에요. 진작에 삼촌의 이상한 행동을 신부님과 아저씨께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그랬다면 삼촌이 갖고 있는 저 해로운 책더미를 전부 태워버려서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막을 수 있었을 텐데. 네. 그때 농부와 돈키호테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돈키호테는 힘이 없어 나귀에서 내리지 못하면서도 커다랗고 사나운 거인 10명과 싸우다가 로신한테가 넘어지는 바람에 모든 것은 엉망이 되어버렸다고 늘어놓았습니다. 그렇게 맞고도 아직도 치료가 안 됐어. 그렇게 맞고 아직도 치료가 안 됐어. 가정부가 호들갑을 떨며 말했습니다. 세상에, 이것 좀 보세요. 100번을 다시 생각해도 주인날이 이렇게 만든 기사도책은 하나같이 썩을 것들이야. 다른 사람들도 그의 증세가 아주 심각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돈키호테가 잠들자 신부는 조카 딸에게 불행의 근원인 책을 없애버려야 한다면서 서재 열쇠를 달라고 했습니다. 조카 딸은 기뻐서 열쇠를 내주었습니다.
서재에는 아주 훌륭하고 커다란 책만 100권이 넘었고 작은 책들도 꽤 있었습니다. 신부가 이발사에게 말했습니다. 혹시 불에 태우지 않아도 될 만한 책이 있을지 모르니 무슨 책인지 확인해보게 한 권씩 넘겨주게나. 그러나 조카딸이 냉큼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한 권이라도 그냥 놔둘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신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책 제목도 읽지 않고 그렇게 할 수는 없어. 이렇게 해서 신부와 이발사는 돈키호테의 책을 하나하나 재판해 나갔는데 나중에는 둘 다 지치고 말았습니다. 피곤해서 더 이상 책을 볼 수 없었습니다. 돈키호테가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으면 이 사람들이 이제 무슨 책인지 확인해보고 태워서 이렇게만 했는데 무슨 책인지 확인해보고만 태운다 했는데 그거를 못하고 이제 힘들어가지고 결국 신부는 가정부에게 그냥 큰 책이면 다 마당으로 던져버리라고 했습니다. 가정부는 신이 나서 신부가 시킨 대로 했습니다. 운이 좋은 책 몇 권만 겨우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신부는 그것에 멈추지 않고 돈키호테가 일어나서 책을 찾지 못하도록 그의 서재에 벽을 쌓아 아예 막아버렸습니다. 원인을 없애면 결과도 없어지리라. 저도 저렇게 된다고요? 에? 나도 이제 로판 너무 많이 읽고 막 이제 로맨스 책 막 이런 거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이제 맨날 모리한테 이제 아 날씨가 참 덥네요. 마치 너를 향한 내 마음과 같이 깍 오글거려 으악 맨날 이러면서 이제 모리들이 이제 힘들게 하다가 그러다가 모리들이 우리 집 다 태우러 오는 거야. 이제 맨날 이런 오글거림 말하다가 모리들이 우리 집 다 태워버리는 거지. 근데 요즘 약간 위기야. 오글거린 말 너무 많이 해서 이제 위기야. 지금 나도 이제 책 다 태워버린 거 아닌가 몰라. 머리가 안 되는데 전 적당히 할게요. 네. 저는 뭐 줄리어스 대 세치경 뭐 이런 거 안 하고 전 그런 거 안 쓰고 전 그냥 모모세 세츠로 계속 할게요. 여러분들 이름도 플로렌스 드 엘리모어로 개명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돈키호테는 보름 동안 아주 조용히 지냈습니다. 간간히 신부와 이발사를 불러 세상에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떠돌이 기사이며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일은 이 떠돌이 기사 도를 되살아나게 하는 것이라고 열변을 토하긴 했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돈키호테가 한 일은 아무도 몰래 이웃집 농부를 찾아가 자신의 종자가 되라고 설득한 것이었습니다. 주변에 이제 자기 구해준 이제 농부 자기 이제 구해준 농부한테 이제 제 종자가 되라고. 그가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고 숱한 약속을 했는지 마침내 산초 판사라는 가난한 농부는 돈키호테의 종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돈키호테가 늘어놓은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서도 특히 자신과 함께 길을 떠난다면 모험을 할 수 있고 언젠가는 자신이 기필코 섬을 손에 넣을 것인데 그때는 산초 너를 이 섬의 영주로 삼아주겠다 라고 한 약속에 산초는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 농부도 집 뒤져봐야 돼. 제가 봤을 때 산초도 방 뒤지면 기사도 책 진짜 한 무더기 나옵니다. 여러분들 길 가다가 할아버지가 이제 여러분들 방문하셔서 나를 따라오거라. 나를 따라오면 너에게
국가를 선물해주겠다. 정말요? 네, 그거 할아버지 가지세요. 이러고 있어야 지나가지 않을까요? 이걸 어떻게 가시면 안 돼요, 무리 여러분들. 이런 말을 듣고 가시면 안 되죠. 사실 이제 돈키호테 1600년대 도민맨이야. 400년 전 도민맨이야. 도 믿으시면 안 됩니다. 돈키호테는 종자가 생기자 이번에는 물건을 추려 어떤 것은 팔고 어떤 것은 저당 잡히는 등 모두 싸게 처분해 돈을 모았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산초 판사는 처자식과 작별조차 하지 않고 돈키호테 또한 가정부와 조카딸에게 인사조차 없이 어느 날 밤 아무도 모르게 마을에 빠져나왔습니다. 산초 판사가 말했습니다. 편력기사님, 제게 약속한 섬을 잊지 마시오. 제 섬이 아무리 크더라도 얼마든지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산초 판사여, 잘 들어두어라. 예로부터 편력기사들은 섬이나 왕국을 손에 넣으면 자신의 종자들에게 맡겨 다스리라고 해왔다. 나 또한 왕국 말고도 거기 딸린 영토를 얻을 테니 그 가운데 하나쯤은 너에게 반드시 줄 것이다. 제가 왕이 된다면 우리 마누라는 최소한 왕비가 될 거고. 제 마누라는 왕비가 될 거고. 잠깐요. 제가 이 책도 어이가 없었는지 책이 터졌어요. 지금 알라딘이 터졌어요. 내 책도 화났어. 돈키호테를 믿습니까? 근데 진짜 환장하겠다. 환상의 듀오야. 환상의 진짜 어떻게 이런 사람이 둘이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사람이 둘이나 있을까? 제가 왕이 된다면 우리 마누라는 최소한 왕비가 될 것이고 우리 자식들은 왕자나 공주가 되겠네요. 그럼 문제 없지. 두 사람은 길을 가다 들판에서 30개에서 40개쯤 되는 풍차를 보았습니다. 돈키호테는 풍차를 보자마자 산초에게 말했습니다. 저길 보거라. 산초 판사야. 30명이 좀 넘는 거인들이 있지 않느냐. 나는 저놈들과 싸워 모두 없앨 작정이다. 전리품으로 재물도 좀 얻을 것 같구나. 거인이라뇨? 저쪽에 보이는 팔이 긴 놈들 말이다. 주인님, 저기 보이는 건 거인이 아니라 풍차인데요? 팔처럼 보이는 건 날개고요. 바람의 힘으로 돌아가면서 풍차 안의 맷돌을 움직이게 만들죠. 어허! 그건 네가 잘 몰라서 하는 소리다. 저놈들은 거인이야. 마냥 무섭거든 저만큼 떨어져서 기도나 하고 있거라. 돈키호테는 산초의 말을 무시하고 로시난테에게 박차를 가했습니다. 돈키호테는 이미 그것들이 거인이라고 너무나도 굳게 믿었기 때문에 산초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풍차 가까이 다가갔을 때도 그것을 제대로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 바람이 불어와 풍차의 거대한 날개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본 돈키호테가 말했습니다. 내 놈들이 괴물보다 더 많은 팔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게 값을 치러야 할 것이다.
내가 부끄러. 차라리 무리가 저래봐. 얼마나 귀엽고 좋아요. 내 놈들이 쾌두불보다 더 많은 패를 갖고 있더라도 내게 값을 치러야 할 것이다. 받아라. 아 너무 한 이제 소년 정도여도 괜찮아. 내 놈들이 괴물보다 더 많은 팔을 갖고 있더라도 막 이래도 이제 얼마나 이제 귀여울까. 진짜 모리 정도면 아유. 아 너무 부끄러워. 이 40대가 아이고 할아버지. 네. 돈키호테는 전속력으로 로신한테를 몰아 정면에 있는 첫 번째 풍차를 공격했습니다. 풍차 날개를 향해 창을 찌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세찬 바람에 풍차가 움직이면서 창은 풍차에 산산조각 났고 말과 기사로 휩쓸려서 높이 떠올랐다가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산초 판사가 그를 구하려고 당나귀를 타고 열심히 달려왔지만 돈키호테는 이미 움직일 수조차 없었습니다. 맙소사, 제발 잘 좀 살펴보시라고요. 저게 풍차가 아니면 뭡니까? 입 다물어라 산초. 전쟁터에서는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하긴 마련이다. 몹쓸 마법사가 나의 영광을 앗아가고자 이 거인들을 풍차로 둔갑시켜버린 것이 틀림없다. 그건 그렇고 허리 좀 펴보십시오. 한쪽으로 기운 것 같은데 아마 굴러 떨어질 때 다친 모양입니다. 그런 것 같구나. 그런데도 내가 고통을 호소하지 않는 것은 변력 기사는 창자가 튀어나올 정도로 다쳐도 절대 불평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이고, 저는 조금만 아파도 구시렁거리는데 참 대단하십니다. 산초의 말에 돈키호테는 웃으며 그때는 기사가 아닌 종자이니 아플 때는 마음 놓고 고통을 호소해도 된다고 허락했습니다. 돈키호테가 다치는 바람에 그들은 숲에서 밤을 보내고 다음날 다시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자, 다들 어서오세요. 새로운 분들 어서오세요. 오늘 방송 근데 오늘 돈키호테 이야기는 여기까지. 돈키호테 이야기 재밌으셨나요? 잠이 잘 안 오는 이야기긴 해. 돈키호테는 세뇌당한 할아버지 이야기잖아요. 아니요, 과몰입 오타쿠입니다. 직접 읽으셨어요. 과몰입 오타쿠입니다. 산초는 아직 그나마 정신이 박혀있네요. 다행입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 사실 산초도 제정신은 아니에요. 한번 같이 봅시다. 산초도 제정신이 아닌데 근데 이제 훨씬 제정신이 아닌 옆에 돈키호테가 있으니까 자, 훨씬 말도 안 되는 돈키호테가 있어서 좀 정상으로 보이는 네,
그렇습니다. 네, 잠깐 이제 이야기를 하고 지나가면은 제가 이제 싱드컵을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클립을 한번 봐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 싱드컵에 들어갈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클립 들어갔으면 나와요. 근데 이게 그 뭐야 그 지금까지 있었던 그 모든 조회수를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이 싱드컵 이제 들어가는 조건이. 근데 이제 내일 모레 마감이거든요. 내일 모레 이제 그 마감이라 아마 안 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치만 되면은 좋겠다. 네. 자, 한동안 있어요. 노래 슬럼프가 좀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네, 몰이 20번째 알고 왔습니다. 저 이제 노래 슬럼프가 왔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한동안 이제 자신감 있게 노래를 고르지 못했었어요. 근데 이제 뭐야 이번에 야라라라가 조회수가 좀 잘 나와서 약간 자신감을 얻고 그래서 이제 바로 등록을 했어.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원래 등록하려고 했던 게 7월 22일 방송분이었어요. 7월 22일 방송분에 그때도 라일락을 불렀는데 제가 여러 번 불렀는데 처음 부른 게 제일 잘 불렀더라고요. 여러 번 불렀는데 처음 부른 게 제일 잘 불렀어. 그래가지고 그래서 처음 부른 걸로 오케이 나 내일 일어나면 바로 등록한다 하고 잤다 일어났는데 보관 기간이 14일이거든요. 여러분들 이 다시 보기 보관 기간이 14일이에요. 제가 근데 아까 뭐라 했는지 기억하세요? 제가 아까 뭐라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자 7월 22일 방송 8월 6일 어제 심지어 내가 그 싱드컵 클립 확인할 때 있지. 싱드컵 클립 확인할 때 오늘 제가 은행을 다녔어요. 제 계좌가 이제 폭발해가지고 제 계좌가 문제가 생겨 사기는 안 쳤습니다. 그냥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냥 이제 제가 피해를 봤어요. 제가 뭔가 이제 피해를 봐서 그래가지고 이제 계좌가 폭발해가지고 계좌를 파기하고 새로 등록을 했어요. 의심돼 뭐 했었지? 저요? 숨 쉬었어요. 난 숨 쉬는 거 말고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사기 안 쳤어요. 아무튼 그렇게 있어요. 억울한 일이 생겨서 은행에 다녀왔는데 그 은행에서 이제 거기서 좀 줄 오래 서고 그리고 거기서 갑자기 제 앞에서 30분 잠깐 끊겨가지고 제 앞에 계신 분이 30분 더 끌어가지고 그것만 되지 않았어도
진짜 한 20분인가 30분 차이로 그 다시 보기가 터졌어. 20분인가 30분 차이로 그 다시 보기가 터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다른 라일락 했습니다. 그때가 더 잘 불렀는데 아쉽더라. 근데 이제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게, 야 안되겠다, 지금 당장 방송을 켜서 지금 당장 방송을 켜서 라일락을 부를 거다 했는데 목 상태가 안 좋아.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 이제 라일락 들으면서 다케도 밤마상 파나에 따다사이 솔직히냐 날이 타코나이 우한 하면서 이제 바로 삑사리 나오고, 오케이 그냥 이걸로 올리자 해서 올린 라일락입니다. 사실 아쉽다. 뭔가 아쉬운데 본선 때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약간 근자감이 붙었어. 정말 근거 없는 자신감이 왕 붙었어. 그래가지고 이제는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날씨가 미쳤어요. 이 날씨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여러분들 도망치셔야 돼요. 날씨 미쳤습니다. 뭐라 해야지? 오늘은 저희 지역은 37도였는데 그 서울 분들은 39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내일 축하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 내일 진짜 축하할 일이 있어요. 내일 저희 지역이 40도를 달성합니다. 우후! 미친나! 마 치고 미친나! 고마해라! 요즘 태양이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화가 나. 지금 태양 적당히 기분 좋았으면 좋겠어 진짜. 너무 힘들어. 근데 제가 오늘 이제 37도일 때 밖을 나갔어요. 은행이 이제 닫으면 안 되니까 은행을 일찍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나갔는데 이게 원래는 더울 때 찜기에 있는 느낌이었어요. 찜기에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막 뜨겁다는 아니었어. 너무 덥다 해가지고 이제 체감 온도가 좀 높은 약간 30도였는데 아니 35도였는데 한 38도 정도의 체감 온도를 가진 그런 찜기에 있는 느낌이었는데 오늘은 그냥 지옥에 있는 오늘은 불가마에 있는 느낌이었어. 농담이 아니라 이제 찜질방 가면 막 80도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보다 더 힘들어 진짜. 저 거기 진짜 한 10분 버티거든요. 진짜 저 그 엄청 잘 버텨요. 저 찜질방 진짜 버티기 장인이에요. 제 친구들하고 진짜 맨날 모래시계 몇 번 돌리면서 이제 그 쓸데없는 그 자존심, 그 알량한 자존심 싸움 배틀 1등인데 진짜 찜질방에 있는 것보다 더 힘들어. 바깥에 있는 게 진짜 말이 안 돼. 이거 버그예요. 진짜 뜨거운데 찜기야. 뜨거운데 찜통이야. 말이 안 돼. 진짜. 드디어 이중열돔에서 벗어날 예정인 한반도 근황. 원래 한반도에서는 북태평양의 고기압과 티베트의 고기압이 만나면서 이중열돔으로 생성된 매우 뜨거운 고기압으로 인해 극악의 다이였어요. 진짜 고기압이 중간에 말이 안 만나면서 돔을 생성하는군요. 예. 하지만 올해부터는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라는데 바로 진짜요? 남쪽 바다에서 올라오는 고온나스판 수증기까지 계속 유입되면서 이중열돔이 하는 3년으로 전환 예정. 폭염과 열대야 증가. 최고다. 와, 우리가 해냈어 얘들아. 아니 진짜 이 고 삼관왕이야.
야! 아니 이건 아니죠. 근데 진짜 근데 올해는 진짜로 수증기가 좀 있는 느낌이 엄청 습해요. 엄청 습한데 제가 태어나서 두 번째로 더운데 제가 봤을 때 올해 여름이 제가 태어나서 가장 더움을 갱신할 것 같아요. 제가 태어나서 가장 더웠을 때가 그때 이제 38도 39도였어요. 네, 2018년이었나? 그때가 이제 66년 만에 막 최악의 더위 막 이런 말이 있었단 말이에요. 2018년에. 근데 올해 갱신할 것 같아요. 왜냐면 내일 40도예요. 여러분들 절대 밖에 나가지 마세요. 지구 멸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 멸망 중이에요. 절대 밖에 나가시면 안 됩니다. 말이 안 돼 진짜. 이거는 사기야. 1+1이라면 1+1+1 상품. 안돼. 내년에 설마 최고 대회를 갱신하겠어요? 안돼. 진짜 올해가 최악이야. 제가 근데 오래 살진 않았지만 제 짧은 인생에서 이 정도 더위가 반복되진 않더라고요. 저도 이제 2018년에 맞나? 2018년이 맞나? 그때 진짜 그 대한민국 최악의 더위였거든요. 야 문서도 있어. 2018년 폭염. 2018년 폭염 문서도 있어. 근데 올해 갱신할 것 같아. 제가 지금까지는 제가 그저께까지만 제가 그저께 진짜 길 잃어가지고 밖에서 한 2시간 걸었어요. 2시간 걸으면서 중간에 백화점 한번 너무 힘드니까 애들끼리 너무 힘들어서 백화점 들렸거든요. 이제 에어컨 쓰려고, 이제 편법 쓰려고, 에어컨 쓰려고 얼마나 이제 더웠으면 3번을 말했어. 지금 반복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백화점 들어갔는데 백화점에 들어갈 때는 문이 열렸었는데 나가니까 문이 다 닫혀있어. 나가려고 하니까 문이 다 닫혀있어. 다 철망으로 닫혀있더라고요. 들어갈 땐 열려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내가 들어갈 때 열려있다가 나갈 때 문이 닫은 거야, 백화점이. 아니 이런 일이? 그래가지고 이제 막 길 찾으면서 지하 갔다가 올라갔다가 그러면서 이제 막 돌아다녔어요. 그랬다가 이제 지하 갔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지하 갔다가 했는데 마침내 지하에서 지하 주차장에서 에스컬레이터를 찾아서 밖으로 나가는 길이 있더라고요. 거기로 나갔습니다. 근데 되게 웃겼어. 이제 그 백화점에서 근데 고립된 사람이 나뿐만이 아니야. 되게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다 나갈 길 찾더라고. 다 나갈 길 찾아가지고 막 생존자들끼리 정보 공유해줘. 거기 막혀있더라고요. 저쪽으로 가세요. 다 열린 길 찾는 사람끼리 그런 거 정보 공유해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밤 10시인데 그렇게 더울 수가 없었어. 진짜 어떻게 10시에 이렇게 덥지? 진짜 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제 낮에 와 진짜 제가 태어나서 이발 꺼낸 적이 딱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진짜 2018년 더위만큼이나 덥다 라고 어제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맨날 여름 싫어갖고 제가 진짜 더워하는데 올해 너무 심한 거예요. 와 정말 그 정도 급이다 했는데 오늘 나가고 느꼈어. 이 정도면 이길 수 있다. 지금 동급이고 근데 더 무서운 거는 이 여름에 전성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 2018년의 폭염은 끝났잖아요. 끝나고 전설로 치부받는 거잖아. 근데 얘는 아직 전성기가 끝나지 않았어. 현역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올해가 역사상 최악이 되지 않을까. 역사상 최악이 되지 않을까 제가 감히 예상해 봅니다. 지금 너무 더워요. 자 올해 너무 더워요. 말이 안 돼요. 버그야 버그. 진짜 버그야.
그때 한번 볼까요? 그때 어땠는지. 한번 볼까? 뭐야? 여러분들 역대 최악의 더위 내일 갱신된대요. 아니 이거 보고한 말이 아닌데, 여러분들 보고한 말이 아닌데 내일 갱신된대요. 이야. 내일 갱신될 걸로 예상된대요. 와 이런, 이거 보고한 말이 아닌데 예측에 성공했어요 여러분들. 야 이게 무슨, 근데 그냥 지구가 지금 위험하대요. 지구가 다 심하대. 지금 유럽도 40도가 넘는데, 유럽도 40대가 넘는데 지금 말이 안 된대. 근데 체감 온도는 우리나라가 더 덥대. 이게 뭐야? 근데 유럽은 많이 힘들겠다. 왜냐면 이제 그 우리나라는 사실 그 맨날 더워 그 매년 더워서 이제 그 약간 우리나라 인간들이 좀 강해요. 인간들이 진짜 강해요. 우리나라 인간들은 진짜 좀 강해요. 그 매년 더워서 좀 강한데 유럽인들은 좀 많이 힘들었겠다. 이거 대단한데요 우리나라. 야, 와, 여러분들 이거 한번 박수 치고 가겠습니다. 2026년 폭염이 대한민국이 일기예보를 시작한 이래로 가장 더운 한 해래요. 박수 한번. 제발 그만해. 저 너무 힘들어요. 제발 그만해. 너무 힘들어 진짜. 제가 왜 박수를 치는지 아세요? 저는 제가 힘들 때 웃는 그 버릇이 있어요. 너무 힘들어. 하필이면 요즘 나갈 일이 많아. 또 짜증나게. 요즘 나갈 일이 많아. 심지어 이제 운동도 종종 하고 있는데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절대 이제 밖에서 운동하면 안 되겠다. 덥다고 생각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 지난번에 제가 60 몇 년이라고 했잖아요. 이번에는 이제 1904년 이래. 네, 1904년 이래 최악의 폭염이래요 올해가. 이거는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아무리 힘들 때 웃는다지만 이제 웃지도 못하겠어. 이제 이제 이건 웃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힘냅시다. 여러분 힘내세요. 힘 안 나죠? 그렇겠지만 힘냅시다. 진짜 미치게 덥다. 미치게 덥다. 아휴. 그리고 가능한 밖에 나가지 마세요. 제가 원래 이제 적당히 더우면 웃으면서 말하려 했는데 지금 제가 지표를 보는데 이 정도면은 위험해요. 네. 제가 이제 진짜로 이 정도면 제가 원래 그냥 이제 너무 덥다 힘들지 않나요 하하하 이럴라 했는데 이 정도 온도면 위험해요. 여러분들 진짜 집에만 계세요. 진짜 위험합니다. 이 정도 더위. 네, 심하네요. 내가 지금 이 정도로 호들갑을 떤 연도는 없어. 2018년 말고 이 정도로 덥다라고 생각한 연도가 한 번도 없어요. 진짜 단 한 번도 없어.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어찌할 수 없이 나가신 분들은 제가 힘내라고 그리고 아프지 말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나가지 말고 24시간 방송하자. 근데 내일 나도 나가야 돼. 아 짜증나. 아 나가야 돼. 짜증나. 우리 모두 화이팅. 우리 모두 화이팅.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에어컨 끄고 외출했다가 애완새우 구워줬다. 아 진짜 웃기 힘들다 진짜 이제. 네 진짜 이런데 힘내십시오. 그리고 아프지 마십시오. 내일 보자. 별 말씀을요. 여러분들도 저 늦은 시간까지 봐주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좋은 꿈 꾸세츠. 잘 자요. 나 따릉. 바이바이. 잘 가. 잘 자. 내일 봐요. 내일도 안전하게 와주셔야 돼요. 내일 더위에 쓰러지지 않았나 출석 체크 해주셔야 돼요. 잘 가. 데이터에서 더 얘기해줄게. 바이바이.